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척수염의 치료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NMO에서는 이제 아쿠아포린4 항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쿠아포린 항체가 진단적 마커이기도 하지만, 병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항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말초에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중추신경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그 아쿠아포린 4라고 하는 수분 채널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합이 이제 이런 보채 활성화,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걸 활성화시키면서 중추신경계 내에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신경 척수염의 그 큰 병리 기전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의 치료를 보면 일단은 이제 재발을 해서 염증이 생겨서 심한 증상이 생겼을 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급성기 재발 치료가 있고요. MS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장기적인 재발 방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조절 및 재활 치료가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급성기 재발과 재발 방지 치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급성기 재발 치료는 MS하고 똑같이 첫 번째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5일간 맞게 되고요. 근데 이제 NMO는 MS랑 좀 다르게 스테로이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증상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적 회복을 빨리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혈장 교환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혈장 교환술이 훨씬 이 면역 글로불린에 비해서 훨씬 그 근거도 좀 더 많고요. 저희 임상적 경험으로도 조금 더 확실하게 빠르게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저희 이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혈장 교환술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혈장 교환술 하고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장애가 있으면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혈장 교환술 치료는 이제 크게 기전은 이제 중심 정맥 혈관에서 밖으로 이제 혈액을 꺼내서 그 혈액에서 이제 안 좋은 염증성 물질들과 항체를 걸러내고 다시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장 교환을 하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에 따라서 항체가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6번 사이클까지는 이제 6번까지는 급여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더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이제 어, 급여 인정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그 표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신경학적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이제 6번에서 뭐 필요하면 7, 8번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임상적 경험을 이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 50% 정도는 치료 직후에 이제 6번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유의한 재발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신경학적 장애가 많이 호전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8% 정도가 치료 끝나고 6개월째까지도 이제 계속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전에서 끝나고 났을 때 별로 효과가 없네라고 했던 환자분들도 6개월까지 지켜보니까 서서히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안 한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이제 경험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재발이 심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혈장교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돼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재발 증상이 생기고 나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재발이 2월에 했는데 4월 달쯤에 오셔서 이제 증상이 후유가 심하게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그 재발 심한 증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 혈장 교환술 치료 효과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요즘 최근 문헌은 뭐 스테로이드 치료 거의 동시에 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제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스테로이드 치료 끝나고 반응 보면서 환자가 반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혈장 교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촉수의 재발 방지 치료는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인데요. 가장 많이 보고된 게 이제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이뮤란, 셀셉트, 맙테라 이 세 가지 약제입니다. 근데 이 약제들은 이제 시신경 척수염이 사실 이제 워낙 발병률도 낮고 여러 가지 한번 재발하면은 굉장히 심한 그런 증상이 생기니까 가짜 약을 쓴 임상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약을 쓴.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제들은 어
대부분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서 재발률 떨어진 걸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근거가 좀 제한적인 게 있고요. 최근에 임상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에클리즈맙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과가 없거나 악화된 약제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발성경화증 치료 약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NMO를 MS로 잘못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재발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한 감별 진단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약제를 살펴보면 이뮤란과 셀셉트는 경구 약제예요. 그래서 이제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편한 면이 있고요. 이뮤란은 사실 되게 오래된 약이라면 때문에 약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이뮤란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 중에서 1차 방어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중구라든지 뭐 이런 단핵구, 대식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다 억제를 해요. 1차 방어선, 그다음에 림프구도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회감염 위험성도 크고 감기능 이상도 좀 높아서 부작용으로 중단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30% 되고요. 셀셉트는 이제 장기 이식하신 분들한테 장기적인 면역 억제 목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2-30년 이상 사용하는 약제인데 약값이 이제 NMO에서 보험이 아직 급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비용이 좀 들어 부담이 있고요. 이뮤란보단 부작용이 적지만 그리고 치료 효과도 조금은 더 높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다른 기회감염 이런 문제도 있고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계속 필요하고 이제 맙테라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비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질환의 병리에 좀 더 맞고 비세포만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면역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좀 유지가 돼서 기회감염 위험성이 조금은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로 한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고 맙테라가 이제 항체 생성을 억제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면역글로불린 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혈중 면역글로불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맞으실 때 좀 알러지성 반응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약제를 비교를 해보면 치료 효과는 맙테라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많은 연구들을 보면 맙테라가 제일 보고도 많고요. 치료 재발이 없었던 환자도 65% 제일 높고 그다음에 약물 중단한 것도 제일 낮죠. 이뮤란 같은 거 살펴보면 약물 중단 26%예요. 이건 부작용 때문도 그렇고 치료 효과가 부족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명 한계가 있고 셀셉트는 얘보다는 좀 좋지만 맙테라보다는 조금 약한 이런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맙테라 치료를 살펴보면 맙테라가 이제 투여를 하고 나면 비세포를 소실시키는데 4에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비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비세포가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약제를 투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다라는 게 최근에 견해들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비세포 모니터링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약제를 투여를 하는 거를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환자들마다 비세포 떨어지는 정도도 다르고 올라오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비세포가 좀 올라올 때에 맞춰서 투여를 하면 훨씬 적은 용량으로 효과적으로 질환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기억 비세포, 그러니까 항원이 이미 한번 자극을 받아 학습받아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다음번 항원 자극이 오면 훨씬 더 빨리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더 타겟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기억비 세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효과를 이 치료 프로토콜의 효과를 보고를 했고요. 초기 2년에는 한 4개월 간격으로 약제를 맞게 되고 평균 그다음에 이제 이후 3년 동안은 한 7개월 간격으로 이제 약제를 왜냐하면 질환이 좀 안정되면 간격도 좀 미뤄져도 환자들 잘 지낸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으로도 보고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투여하고 소실되는 정도와
투여 후 이제 회복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8개월이 걸리고 평균 재치료 기간이, 어떤 환자는 4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환자들이죠. 근데 이런 환자들이 만약에 비세포를 모니터링 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치료를 받으면 이 환자는 과한 치료를 받게 될 거고 이 환자는 부족한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맙테라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맙테라 치료 시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비세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비세포가 소실된 상태에서 재발인 건지 아니면 비세포가 올라와서 재발을 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세포가 올라온 상태에서 재발된 거다. 이거는 치료 실패가 아니라 치료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치료를 더 자주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이제 보고한 거 보면 100명 환자에서 평균 5년 치료했을 때 이 선 전에가 재발이에요. 이 점점점점이 다 재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재발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서 5년간 재발이 없었던 환자는 70%였고 신경학적 장애가 안정된 환자도 9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 95%는 맙테라 치료를 통해서 질환을 잘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끼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5% 정도 환자는 맙테라를 씀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95% 정도까지는 이제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맙테라 쓰고 초기 3개월은 좀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재발이 치료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발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약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잘 조절이 되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맙테라는 다행히 2015년 10월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급여 인정이 됐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존 치료제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 급여가 됐어요. 근데 사실 NMO의 기존 치료제는 2015년 기준으로 없었거든요. 아무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데 이 기존 치료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고 아마도 이제 아자스유프린이나 이제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경구제제를 말할 거라 생각은 되지만 환자들마다 질환 활성도가 다른데 한 번에 심한 재발로 이미 첫 발병에 심한 재발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하다가 혈장교환수로 회복된 환자에서 또 재발을 해야만 이거를 급여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는 얘기하는 게 사실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코페놀레이트 맙테라를 이제 비용을 보면은 마이코페놀레이트가 현재 비급여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드는데 5년을 생각하면 1200에서 1500이 들어요. 근데 맙테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로 계산을 해보면 비급여도 1356만 원이고요. 5년 비용이 7년 비용 계산해보면 1582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급여가 되면 세컨라인으로 2차 약제로 쓰게 되면 10%만 내면 되니까 뭐 135만 원, 7년 비용이 158만 원 훨씬 현저해지지만 비급여도 7년 비용 비교하면 훨씬 저렴해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룩시마라고 맙테라 바이오시밀러가 나왔거든요. 이제 치료 기전이 굉장히 유사한 약제인데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체 양성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치료 효과면, 비용면, 안전성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리투시움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좀 뭔가 급여 기준에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신경 척수염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이제 작년에 3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에클리즈맙이 처음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보면 선택적인 그 시신경 척수염의 병리를 타겟으로 해서 표적으로 했고요. 이 에클리즈맙 승인된 약제를 살펴보면 그 아까 항체가 중추신경계에 들어와서 이제 수분 채널을 결합을 하면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것 중에 보체가 또 활성화되거든요. 그 보체를 활성화되는 기전을 이제 타겟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이제 승인은 됐는데 아직까지 국내 사용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에클리즈맙은 지금 승인된 투여 프로토콜 2주에 한번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약제 자체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초반에는 1주 간격으로 900ml를 투여해야 되고 이후에 2주 간격으로 1200ml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걸 2년 계산해 보면 맙테라는 비급여 11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프로토콜로 지금 이제 NM 환자에서 사용이 급여가 가능할 것인가? 10% 해도 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 치료 프로토콜 개선과 다른 이제 뭐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맙타라 치료에 실패한 환자분들한테서는 분명히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승인된 약제가 자꾸 나오고 점점 많이 나오고 이런 이 되면 앞으로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향후 지금보다 이제 질환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 미래가 좀 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외에 이제 NMO 치료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